자, 일단은 엑셀을 열고요. 처음 세팅을 먼저 할 건데요.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춰요. 그런 다음 시트를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끌면은 시트가 복사가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보면은 모든 작업에 A열은 열너비를 1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작업은 차트 작업이므로 우리는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을 제1작업, 얘 이름을 제2작업, 얘 이름을 제3작업.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는 이제 1작업에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1작업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후에 내용을 적어주세요. B4셀부터 적을게요. 페이지 2-215페이지요. 2-215페이지요. 시야를 넓혀서 잡고 내용 이제 작성할게요. 이거 적고 나서 푸는 시간 조금 줘. 네? 이거 다 적고 나서 자기 먼저 푸는 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 조금 줘. 이거 다 적고 나서 적고 나서 자기 푸는 시간이 푸는 시간이. 먼저 푸는 시간이 조금 줘. 저 지금 수업할 때요? 아니면 시험 볼 때? 아니 지금 지금? 예 이거 다 적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어... 문제 푸는 시간 조금 줘요. 만약에 빨리 하시면 문제를 먼저 풀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랑 같이 이제 설명을 듣게 되겠죠. 시간 주고 해야 시간 주고 자기 먼저 풀고 얼마나? 10분 10분 정도? 한 수, 알겠습니다. 한 수만 풀고. 네.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은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획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목인데요.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삽입에 일단 도형을 그릴 때 육각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쭉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다가 그림자를 줄 거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효과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 범위를 잡아서 굴림의 24포인트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해놓을게요. 크기가 이렇게 작으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좀 더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는 검정색 굵게 노랑으로 하라고 하므로 글씨 색깔은 검정색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그 다음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제목란 설정이 됐고요. 이번엔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요거 해볼게요. 자, 옆에 빈 공간으로 가서 두 칸을 잡고 병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확인, 담당, 대리, 과장. 확인란을 세로 쓰기, 그 다음 칸을 줄일게요. 담당, 대리, 과장도 범위를 잡아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8행은 조금 넓혀서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었어요. 모든 테두리. 자, 이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래요. 그럼 범위를 잡았을 때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눌러서 확인 누르신 후에 붙이는 위치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집니다. 또는 복사를 하신 후에 붙여넣기 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므로 범위를 잡고 지우기, 모두 지우기. 자, 확인란까지 됐죠? 자, 세 번째. B4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 컨트롤 누르면서 G14, I14를 선택하시고 주황으로 채우래요. 채우기 색을 주황. 그 다음 네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 H14셀에 상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H14셀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놓으시고 원본에다가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품명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상품명도 글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25에서부터 22 구매자 수 범위죠. 선택해서 셀 서식에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랍니다.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 샵 심표 샵샵 명을 고르시고 뒤에다가 명을 적으세요. 그러면 몇 명의 형식으로 보여지죠? 자, 그 다음 조건 맨 마지막인데 25에서부터 22까지 지금 요 구매자 수 범위네요. 여기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럼 이름 상자에 구매자 수 적고 엔터. 자, 여기서 간혹 구매자 수의 범위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름을 오타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 적는다고 해서 이름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만약에 잘못 주셨을 때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름 정의 준 것을 삭제하시고 다시 설정하시면 되세요. 물론 편집해서 고치는 것도 가능한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된 거 좀 확인하고 제가 함수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재고순위인데요. 재고순위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2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와 rank-eq n% 연산자를 쓰네요. 그럼 재고순위를 이제 등호 적고 여기다 rank-eq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rank-eq는 우리가 순위를 구한 함수가 rank-eq였죠. 그래서 여기 넘버에는 숫자인데 우리가 구할 게 재고량의 순위이기 때문에 해당 줄의 재고량을 찍어요. 그 다음 쉼표. 여기 REF는 레퍼런스 참조값입니다. 그래서 재고량 범위를 쭉 잡은 다음에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림차순 순위니까 괄호 그냥 닫으셔도 되죠. 이렇게 하면 재고순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3등까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rank-eq 앞에다가 if 만약에 rank-eq로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즉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1, 2, 3등이면 그때 순위 뒤에 위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ank-eq로 구한 구문을 Ctrl+C 복사해서 이 뒤에다 붙이고요. 그 뒤에다 7번 위에 n% 따옴표 위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이제 맞지 않을 때는 순위가 나오면 안 돼요. 공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재고 순위가 3위까지만 이렇게 구해져서 나오게 되죠. 이게 재고 순위 구한 방식이에요. 그 선 따옴표 안 붙여요? 어디요? 그 if라 어디? 네, rank-eq가 그 선이잖아요. 3이요? 여기 네. 따옴표 안 붙이죠? 이거 조건이잖아요. 아 따옴표 안 붙여요? 네네. 아 이거 어쩔 때 붙이고 그게 안 함수들이 한참 헷갈릴 때긴 해요. 근데 함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조건 뒤에 안 붙여요? 네, if 조건 뒤에 안 붙이죠. 아 그래? 전에도 if 붙였는데 그거 문자였을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일단 rank-eq 구해보시고 그 다음 비고 설명할게요. 자, 비고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 크기만큼 별표를 반복 표시하도록 구하시오 라고 해요. repeat라는 함수를 썼네요. repeat라는 함수는 반복 함수예요. repeat. 텍스트가 반복할 글자인데 별표를 반복시킬 것이므로 따옴표 미음 한자 별표를 고르고 따옴표를 닫을게요. 그 다음 쉼표. 넘버 타임이 이제 반복할 횟수인데 횟수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매자 수를 찍고 나누기 300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비고가 나옵니다. 넘버 10 무슨 뜻이죠? 아까 얘기 잘못 들었어요. 이거요? 횟수. 넘버 10 횟수요. 횟수요? 몇 번 반복할 거냐, 반복할 횟수를 뜻해요. 아 여기만 붙을까요? 자, 리피트 구해보세요. 자, 세 번째,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입니다. 자, 얘는 sumif랑 countif 함수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고 countif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해서 수를 나눠버리게 되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선 sum 나누기 count 형식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호를 적고 썸이프를 적을게요. 자,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건데요. 렌즈는 조건 범위예요. 지금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환자식인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란 범위는 카테고리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쉼표.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환자식인 걸 찾는 거니까 따옴표 하시고 환자식. 물론 이 부분은 환자식이 있으면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적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썸렌지. 썸렌지는 더할 범위인데 지금 내가 구할 거는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판매 금액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습니다. 일단 엔터를 쳐보면 환자식의 합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요 뒤에다가 슬러시 카운트 이프 해서 렌즈는 카테고리가 쉼표 크리테리아는 환자식인 수로 나눠주게 된다면 환자식의 판매 금액 평균이 나오게 되죠. 자, 요거 구해보세요. 자,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뒷섬 함수를 쓴대요. 자, 등호 적고 뒷섬 바로 하시고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 필드는 구매자 수 합계이기 때문에 구매자 수를 찍으시고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은 복지용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복지용구의 구매자 수 합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는 정의된 이름 구매자 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를 쓴대요. 그럼 등호 적고 라지 해서 어레이는 일단은 구매자 수 중에 쉼표 K가 몇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가 나옵니다. 얘가 5번.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구매자 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래요. 자, 그럼 등호 적고 Vlookup을 적어요. 룩업 밸류는 찾는 값인데 상품명에 따라 구매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룩업 밸류에는 상품명에 해당하는 H14셀을 찍습니다.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열로 해당이 되는 열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범위는 상품 코드부터 잡는 게 아니고 상품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쉼표 그 다음 콜 인덱스 넘은 지금 열 인덱스 번호예요. 그래서 열 번호를 말하는데 구매자 수는 지금 범위 중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있기 때문에 3을 적습니다. 쉼표 그 다음 렌즈 룩업이라는 거는 이제 옵션 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품명에 대한 정확한 구매자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 false 또는 0을 적게 되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구매자 수가 나옵니다. 선생님 여기 범위 잡을 때 구매자 수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어디요? 그 상품명 여기요? 더 안 되죠. 거기까지 안 되고? 안 돼요. 아,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있는 값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범위를 구매자 수 범위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상품명부터 그 밑으로 이 상품명에 해당하는 이 표의 구매자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범위가 상품명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보면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네, 이쪽에
구매자 수. 아,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 잡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네네네.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까진 거의 없고 보통 이 정도는 잡으시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다 잡거나. 예, 어쨌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요. 아, 네. 예, 되긴 됩니다.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이 구하고 공식도 같기 때문에 맞는 걸로 처리해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구매자 수만 잡는다 이건 아니고 그죠? 네. 자, 그럼 5번, 6번 마저 구해보시고 이따가 조건부 서식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자, 행전체의 주라고 했기 때문에 행전체 범위인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서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 수식을 여기다 적습니다.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 되죠? 그래서 일단 새 서식 규칙에서 구매자 수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조건부 서식은 $2, $5, 즉 고정 값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F4번을 2번 눌러서 행 고정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크거나 같다 1000. 그러고 서식을 색깔을 파랑, 그 다음에 굵게 해주시고 확인.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이번엔 조건부까지 일단 적었어요. 자, 요거 한 번씩 구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테두리랑 1작업 마무리 짓고 이제 2작업 넘어가려고요. 자, 그러면 테두리는 전체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누를게요. 혹시 모든 테두리 안 하신 분은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2줄이 또 굵게 돼 있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얘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을 좀 할게요. 재고 순위도 가운데 정렬 배치. 자, 됐죠? 그러고 나서 1작업에 보시면 출력 형태는 요 선이 없어요. 이거는 보기에서 눈금선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시트의 선이 사라집니다. 가끔 회사에서도요, 어떤 서식을 만들고 요 선이 나타나는 게 싫으니까 보기에서 눈금선을 풀어서 만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1작업에 선 없애는 것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작업은 2-216페이지인데요. 제1작업 시트의 B사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컨트롤 C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2작업 시트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라 했죠? 그래서 제2작업 시트 B2 셀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해주시면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조건 1번의 목표값 찾기를 읽어보자면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서 판매금액 1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의 판매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을 하래죠. 그러면 B11에서부터 G11셀까지 범위 잡아서 병합. 여기다가는 내용을 적는데 판매금액 단위 1의 전체 평균이라고 적고요. 여기 칸에다가 등호 적고 에버리지.
자, 일단 요거는 지금 보니까 판매 금액이 전체 평균이니까 판매 금액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을게요. 그 다음에 범위 잡아서 테두리 가운데 정렬은 지금 돼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죠? 아, 여기 안 돼 있구나. 가운데 정렬. 아, 이거는 지금 가운데로 가지 않는 이유가 회계서식이라 그래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에버리지로 계산을 했다면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이 되려면 그죠? 욕창 예방 매트릭스의 판매 금액 단위원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지금 보면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3만 2천이 나왔어요. 이 값을 17만 5천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 H11셀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갑니다. 그래서 찾는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인 17만 5천 원을 적고요. 값을 바꿀 셀에는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을 찍어주시고 확인 누르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이렇게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 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 이거나니까 5어 조건이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 이 두 조건을 먼저 만들게요. 일단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가 필요하네요.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를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B14셀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니까 밑에 복지용구라고 적고요. 이거나 5어 조건이죠. 구매자 수가 10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0 해서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그럼 상품 코드, 상품명 컨트롤 누르면서 판매 금액, 재고량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그래서 B18셀에다 엔터 붙여 넣습니다. 일단 요렇게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 일단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세요. 밑에 여기 병합되어 있는 데는 빼고 잡아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서 고급을 눌러주세요. 데이터에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 목록 범위는 아까 범위 잡은 게 자동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조건 범위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까지를 범위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에는 필드 명인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까지를 잡아주신 후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에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로 가셔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컨트롤 C. 그 다음 제3작업 시트에 B2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보시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부분합에 보니까 카테고리가 지금 보면은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데이터에서 정렬을 해주시는데 정렬 기준을 카테고리별로 지금 환자식이 먼저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순서로 정렬이 됐을 겁니다. 자, 정렬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의 개수를 구할 건데
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또는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데이터에 보시면 맨 끝에 부분합이 있어요. 그룹화 항목은 아까 정렬한 게 카테고리니까 카테고리로 맞추셔야 돼요.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이꼬일은 풀고 상품명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맞춰서 확인. 그럼 상품명의 개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서 판매 금액의 평균으로 바꿔서 찍을게요. 판매 금액의 사용할 함수 평균. 새로운 값으로 내치를 풀고 확인. 자, 이렇게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에 윤곽을 지울 거니까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까지 하시면 일단 여기 3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자면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뭐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들어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판매 금액하고 구매자 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품명, 그 다음에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이렇게 찍을게요.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에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구매자 수, 판매 금액. 스틸용 타이어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에 거상형 휠체어,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그 다음에 고단백 영양 푸딩, 구매자 수, 판매 금액. 고농축 영양식, 구매자 수, 판매 금액 하시고 삽입에 차트를 눌러서 첫 번째 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으로 했고 그 다음 3번 위치인데 차트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을 누르면 차트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시트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5번을 누르래죠.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번을 누르시고 그 다음 차트 스타일은 5번을 고르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5번을 눌러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5번의 영역 서식인데 차트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검정 굴림 11포인트 검정색 글꼴이 일단 검정이네요. 그 다음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 차트 도구 디자인의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 질감을 분홍 박엽지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여기 안쪽에 이제 그림 영역이죠. 채우기를 도형에서 흰색 배경 1로 선택을 해줍니다. 제목의 위쪽에 차트 제목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적고요. 이 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하셔서 홈 탭에서 차트는 글꼴을 굴림 맞죠? 20포인트 그 다음 굵게 채우기를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윤곽선을 테두리 까망 이렇게를 설정해 줍니다. 자, 7번 서식인데요.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이 구매자 수 계열이 지금 보면 여기 파란색 계열인데 선택을 찍으시면 돼요. 근데 혹시 선택이 안 되게 너무나도 작은 경우는 서식에서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구매자 수 이렇게. 그런 다음 차트 종류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구매자 수를 찍어 놓고 할 건데 다시 자 구매자 수 해놓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뜹니다.
이 구매자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일단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고르고 보조축을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꺾은 선이 생기면서 보조축이 생기게 돼요.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은 네모 10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계열 부분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계열에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사각형 크기는 10으로 설정을 하고 레이블 값은 여기 위쪽에 이 부분에 있죠?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 그런데 이렇게 레이블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닐 때는 이 레이블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서식에 가면 레이블의 위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자, 이제 눈금선의 선 스타일은 파선을 주라고 했으므로 선생님 그 명이 있어요. 명 어떻게 어디요? 쓰세요? 선생님 찾아보면 네, 명. 명 어떻게 쓰세요? 명이 글씨가 쓰인 이유가 1작업에서 이거 구매자수의 명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럼 안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파선을 주라고 했으므로 눈금선을 찍고 윤곽선 까만색, 그 다음에 대시를 파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랬는데 이 부분을 찍어서 출력 형태가 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니까 0에서부터 5만, 10만에서 40만 맞고요. 이쪽은 0, 300명, 600명인데 단위가 다르죠. 그럼 여기 찍어서 오른쪽 축서식. 그래서 0에서부터 1800명까지는 맞지만 주 단위를 300으로 고쳐서 설정하시면 이 단위에 맞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례명을 변경하라는 거는 여기서 디자인해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 판매 금액 단위 원이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판매 금액 단위 원을 편집하고 여기다가 직접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판매 금액 단위 원이 여기 이렇게 적혀서 나오죠. 자, 9번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래요. 그럼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골라주시고 끝에 말풍선을 이렇게 끌어서 배치. 색깔 흰색 그리고 윤곽선 글씨 색깔 설정하시고 적을게요. 인기 상품. 인기 상품이란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므로 선택해서 홈탭에서 가운데 이렇게 두시면 되세요. 그걸 안 바꿔요? 글꼴을 뭐로 바꿔라라는 얘기가 없죠. 없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작업은 3작업 뒤로 보내야 되니까 끌어서 이렇게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